안녕하세요. 어태조선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원이 노해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머니무브 제2탄 MSCI 브라질 ETF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환경 모닝라이프를 보니까 유럽으로 하루에 100억 달러씩 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글로벌하게는 1등이긴 한데, 또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 시장들 중에 유럽, 브라질, 또 일본, 대만 이쪽에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역에 대한 분산 투자 이 부분 같이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브라질 증시는 사실 고점권에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와 원자재 가격 흐름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투자 논제를 한번 볼게요. MSCI 브라질 ETF 티커는 EWZ 미국 시장에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운영사는 블랙록, 그리고 추정 지수는 MSCI 브라질 인덱스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정일은 2000년 7월 10일이고 총 자산은 현재 87.5억 달러, 그리고 보수는 0.59%, 보유 종목 수량은 57개입니다. 최근에 배당 수익률은 약 4.27%죠. 국가별 인덱스 치고는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약 38.61달러고 52주 범위는 23.5에서 39.45, 거의 현재 주가가 38.61달러이기 때문에 고점에 와 있는 상태죠. 1년 수익률은 47%, 다음에 6개월 수익률은 39%입니다. 이 ETF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원자재, 에너지, 대응금융, 환율, 금리에 대한 복합 배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의 하반기 이후에 강한 랠리를 가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반등과 브라질 통화의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9에서 40달러 구간은 중기 저항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모멘텀을 보면 브라질 지수인 이보베스파가 사상 최고점에 있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베타가 1.61이라는 얘기는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가 되지만 조정 시의 낙폭도 당연히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구조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TF의 구조 분석. 자, 이 ETF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 EWZ는 배당 수익률이 약 4%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 ETF가 아니라 현금 배당을 동반한 고변동성 구조의 ETF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베타 2.6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대비 61%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죠.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초과 수익이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가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수익은 크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F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ETF의 포트폴리오, 즉 구성하고 섹터의 집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원자재하고 금융, 또 금융 합산 비중이 약 45%고 특히 중국 경기와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도가 큽니다. 그리고 유가와 철강석 가격의 사이클하고 상당히 강한 상관성이 있고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약 57.6%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죠. 섹터별로 보면 원자재하고 에너지가 금융이 약 35%이고 이 브라질 ETF지만 실제로는 잘 뜯어갖고 보면 철강석하고 유가, 금리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산업 인프라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핵심 엔진은 역시 원자재하고 금융 쪽이죠. 자, 이제 상위 종목의 최근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레. 먼저 비중이 11.15%인 벨레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니켈 자율산 관련해서 대규모 손상 차손으로 순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역시 코어 에비타는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고 주저하는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일회성 손실은 있었지만 본업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는 구도이죠. 철강석 가격이 견조하다면 중기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비중이 10.39%를 가지고 있는 뉴홀딩스, NU뱅크라고 그러죠.
최근에 그 미국 그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미국 내 내셔널뱅크의 설립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는 성장의 확장성을 강화를 하죠.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내셔널뱅크의 설립을 인가를 받은 상태니까요. 다만 규제와 자본 그리고 실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하고 금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에서 페트로브라스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브라질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산업 페트로브라스입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채굴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나미비아 해상 탐사 블록의 지분을 취득을 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그 리저브 확대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특성상 당연히 정책, 배당 정책, 정치 리스크는 상정을 하죠. 그래도 페트로브라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토. 이토는 그 최근 가이던스 발표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디지털 효율 개선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보베스파가 고정권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B3의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핵심이겠죠. 다음 WEG. WEG는 에너지 저장 설비에 공장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다음에 국제금융기관과 자금 조달을 통한 인프라의 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내수와 인프라 성장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브라질 전체 거시경제 환경을 한번 볼게요. 브라질 거시경제는 현재 이보베스파, 그 브라질의 지수죠. 19만 포인트에 근접을 해 있고 대형 금융, 에너지 주도로 상승 중입니다. EWZ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 지역 분산이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시장이고 핵심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셀릭 금리는 15%로 동결을 했고 3월부터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약 40%, 그리고 성장률은 2.5%, 즉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인하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점진적인 정책 완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대비해서 해외의 환율이 변수입니다.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EWG의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3월 달에 인하 여부의 시작과 인하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결국 철강석하고 유가. 이게 꺾이면 EWZ도 둔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그 헤아라 약세에는 달러 수입률을 잠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달러는 올라가고 헤아라는 약세가 되면 이 EWZ로 달러로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는 헤아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아하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아라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주식 주가가 올라가도 헤아라 약세 때문에 나중에 달러로 바꿨을 때 매도했을 때 수익률은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은 특히 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헤아라 자체가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화폐라서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들은 크게 높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026년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현재는 고점권이고 분명히 현재는 고점권입니다. 근데 상승의 시나리오는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고 원자재가 가격이 견조하고 헤아라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보베스파가 20만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로는 42에서 45달러의 레벨 테스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뭐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원자재가 약세가 되고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는 중간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변수 세 개가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 전략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39달러에서 40달러 돌파하고 안착 시에는 추세를 추정을 할 것 같고 이때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5에서 10% 정도가 맥스인 것 같고요. 관전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금리 인하, 그리고 철강석과 유가, 다음에 달러 대 그 브라질 헤알라의 환율,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단 그 보유자금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연금저축이나 이쪽에 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시장을 분산하고 지역을 분산하는 의미에서 EWZ는
수익의 기회가 크지만 또 리스크도 큰 ETF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배팅보다는 아무래도 조건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의 증가량이 계속 큰 상태에서 미국 시장은 상승의 정체를 겪고 있고 그 상승의 정체를 겪고 있는 그 단기 자금들이나 펀드 유동성 자금들이 브라질, 다음에 유럽, 그 대만, 한국, 또 일본 이쪽 시장으로 계속 그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지역 분산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그 자금이 많으신 분들, 그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지역 분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회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